네, 안녕하세요. NCS 활용 가이드의 김태진입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제는 NCS가 뭐냐 보다는 우리가 과연 그것을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죠. 특집 NCS 활용 가이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NCS 사용 설명서 제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NCS의 내비게이터와도 같은 분입니다. SH미래인재연구소 이시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는 NCS 전문가가 잘 어울리는 이시안입니다. 네, 이제는 진짜 NCS 하면은 또 우리 이시안 대표님을 빼놓을 수가 없게 된 것 같아요. 네. 자, 이어서 이분 또한 NCS의 백과사전과도 같은 분입니다. 한국경영혁신 컨설팅의 윤장석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요번 프로그램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취업 준비 잘 하셔가지고 그 하반기 채용하실 때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NCS가 뭔지에 대해서 약간은 애매하다,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희 프로그램을 무조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NCS 실전 가이드를 통해서 첫 번째 단계 채용 공고문 읽기, 그리고 두 번째 서류 작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NCS 기초 능력 검사와 또 NCS 기반 역량 면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NCS 기초 능력 검사, 이게 어떤 건가요? 네, 간단히 말하면 NCS 직무 적성 이러니까 직무에 대한 얘기니까 굉장히 실전적인 것만 하는 것 같잖아요. 네. 거의 유일한 필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CS 기초 능력 해가지고 직업을 가지는 데 필요한 10가지 능력을 선정한 다음에 네. 그 10가지 능력이 있는지를 필기로서 평가하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취업에서 보자면 그 대기업 적성 검사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뭐 사트라든가 이런 거와 유사한 시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엔 이 부분이 우리 학생들이 가장 열심히 준비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면 직무에 필요한 10가지 능력이 어떤 것들이죠? 네, 이게 이제 그 표준으로 개발한 게 네.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개발 능력, 또 자원관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정보 능력, 조직 이해 능력, 너무 많아서 아직 외우지 못했거든요. 헷갈리네요. 예. 직업윤리,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이 10가지로 어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문제를 통해서 이제 네. 우리가 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자, 시험을 어떻게 보게 저 되죠? 안에 보면요. 네. 되게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리 능력 보면은 간단한 계산하고 도표를 보는 능력,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하면 사고 능력, 뭐 자원관리 능력하면 나의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 뭐 정보 능력하면 실제로 컴퓨터를 활용하는 능력 등 하위 영역들로 가보면 실제로 직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영역들을 하나하나 딱 해가지고 10가지로 분류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 10가지 능력이만 있으면 웬만한 어떤 직업이나 그 직무에서 뭐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능력을 이렇게 보는 그 표입니다. 좋습니다. 직무를 위한 이제 10가지 능력을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이제 풀어봐야 되는데, 기존 적성 검사에 있는 문제들과 좀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의사소통 능력이나 네. 아니면 수리 능력 같은 경우에 기존에도 있었어요. 가령 뭐 언어, 우리 또 수리하면은 표 하는 거 나왔었잖아요. 근데 네.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이랑 그 뒤로 가보면 약간 예전에 없던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콜라보 되는 것들인데, 그냥 그 표를 읽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과 자원관리 능력들이 콜라보가 되면 문제가 이런 게 나와요. 뭐 휴가 때 일정표를 짜고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같은 팀원들 간에 어떻게 조정하면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죠. 굉장히 문제가 현실적이고 또 어떤 상황에 놓이게끔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군요. 네. 그 현실적인 직무에 맞게 문제 형태가 아무래도 다 변하겠죠. 네, 이게 되게 현실적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 이게 되게 판타지 아닙니까? 그렇죠. 약간은. 결과적으로 이 조정은 부장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아, 나중에 하고 거기 가 하는 식으로. 예.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객관식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문제화하다 보니까 되게 현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더 많은 뭐 인간관계부터 여러 가지 그 상위 조직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걸 배제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러기 위해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어떤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나 이론을 따라가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진짜 약간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내가 아는 이론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걸 풀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 휴가 때 시간 계획표 짜기 같은 문제가 이제 실제로 나올 확률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샘플로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이미 발표가 됐고요. 이게 그 나중에 가보면요.
그 이론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이론이 뭐냐면 이산수학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 뭐 수학 배웠을 때 그 이런 함수 해가지고 그래프 나오는 거 말고 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그 표값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걸 이산수학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계획표 짜기라든가 뭐 아니면 배낭 채우기라든가 이런 문제 유형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거 고등학생들이 푸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하는 게임 이론도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엔 이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라는 네네. 것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셨던 이 직무 기초 능력 결국엔 저는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일할 때 산업 현장에서 작용을 하는지 작동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제로 지금 그 이시안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현실에서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래서 뭐 생산 스케줄 관리 이런 거 할 때 그 현재 우리 자원들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상태들을 고려 진행하는데 뭐 산업공학 전공 같은 경우는 실제 뭐 생산 관련 그런 과목에서 이런 생산 스케줄 이런 거 짜는 그런 과목도 배우고요. 이런 게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런 부분들 미리 학습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격증 과정 중에도 이제 활용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제로 최근 이 NCS 때문에 자격증을 설계하거나 인증을 줄 때 NCS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직업 기초 능력 기반으로 어떤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 다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식스시그마 관련 자격증 같은 경우에 그 식스시그마 자격증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기업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또 프로세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뭐 유리해졌다 이런 관점보다는 자격증을 확보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느꼈던 어떤 경험들이나 지식들이 실제 직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자격증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실무 능력을 검증할 만한 방법은 기존에 충분히 있어 왔는데 굳이 이런 직업 기초 능력들을 따로 만들어서 필기 시험을 보게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사실 자격증도 물론 자격증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뭐 문제 해결력을 더 쌓을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면접에서도 난 이런 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확실하게 객관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공채의 문제라면 공채의 숙명인 것 같아요. 그 공채라는 게 사실 그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그 필터링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가령 100대 1이다. 그러면 100명을 뽑는데 10,000명이 오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다 면접을 하기엔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한 번쯤 이 몇만 명이 몰리는 이 시험에서 한 번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수수 떨어져야 하는 그런 필요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필기시험이라는 건 그런 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거라서 외국에서는 이 필기시험들이 많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공채가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 필기시험들이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시험 구조예요. 필터링을 위해서라면 이런 필기 시험은 어쩔 수 없다. 네네. 뭐 그런 말씀이시군요. 굉장히 그럼 NCS 전체 채용 과정 중에서 이 필기 시험이 아주 중요한 단계네요. 그렇죠. 네. 게다가 이게 예. 뭐가 더 중요하냐면 사실은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자면요. 그 산업인력공단이나 노동부 같은 데서 이제 NCS라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빨리 보급합시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근데 개별 기업에서 그걸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 차이가 너무 보급은 해야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개발하는 시간은 없고 개별 기업 각 단위로 다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그게 없다 보니까 NCS 채용을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가장 먼저 도입하는 게 NCS 기초능력검사입니다. 그 자소서나 면접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 채점의 기준을 개발하기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거를 많이 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뭐 이번에 2015년 상반기에서도 그 30여 개 기업이 NCS를 도입했는데 대부분은 NCS 기초능력 검사를 도입하는 거였어요.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한 적어도 1, 2년은 이런 부분들이 NCS 기초능력 검사가 우선적으로 도입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단계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지금은 이 NCS 기초능력 검사가 이제 NCS 채용의 핵심이 된 상태인 것만큼은 분명하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좀 더 정착이 되면은 뭐 채용 공고라든지 자소서라든지 면접이라든지 골고루 이런 어떤 직무 중심의 채용 기법으로 변화가 되겠네요. 물론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고 또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보급하고 있으니까요.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NCS 기초능력 검사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셨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점수를 잘 따는 방법을 저희가 또 알려드려야 되는 게 임무 아니겠습니까? 일단 기존 대기업에서 하는 적성 검사와 크게 다른 점들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야기 좋게 말하면 그 아이언맨과 아이언맨 헐크 부스터의 차이 보셨나요? 야, 아니 뭐 저는 뭐 어벤져스는 뭐 거의
좀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많이 하죠. 좀 비방송 용어 했는데 아무튼 확장팩 같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이언맨이 코어라면 그 아이언맨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탁탁탁 붙어가지고 헐크랑 싸울 수 있게 해주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기존의 대기업 적성 검사가 언어 수리 추리라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였다가 언어 수리 추리를 기본으로 한 다음에 거기다 문제 해결력, 상황 판단력, 의사결정력 같은 것들이 덧붙어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3가지 영역, 4가지 영역만 보던 대기업 적성 검사가 10가지 영역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중심에 언어 수리 추리라는 건 분명히 있고요. 그 로다주가 그 안에 반드시 아이언맨에 예, 들어가 예, 있잖아요. 그것들은 분명히 있고 그 가장 중요한 게 맞고요. 그 여러 가지 그 콜라보되는 문제들이 붙어가지고 지금의 NCS 직업 기초 능력 검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제는 그동안 못 봤던 형태의 아주 창의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그렇죠. 문제끼리의 어떤 콜라보의 향연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예를 들어줄 수 있을런지요? 아, 물론입니다. 네, 제가 모처럼 굉장히 많이 준비한 그런 방송이라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어떤 휴가 계획을 짜는 건데 지금 나오시는 것처럼 A는 휴가 때 전국의 유적지들 답사하려고 하는데 이 자료들을 보면서 그 밑에 표가 있잖아요. 그 네. 각각의 거리고요. 그 유적지 간의 거리는 이렇다. 그럼 A가 집에서 출발해 모든 유적지를 둘러보는데 A가 최단거리 이동했다고 할 때 A가 이동한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가 이런 문제거든요. 그럼 저걸 가지고 저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 하나하나 막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보고 가에서 라로 가보고 나에서 다로 가보고 이게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거를 실제로 막 자로 재보고 그렇죠, 막 그렇죠. 근데 저게 자료 재있게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거의 예, 맞지도 예. 않거든요. 그럼 밑에 자료 2에 있는 걸 가지고 네. 이게 이제 그 경로정학이라는 그런 어떤 이산수학의 얘기예요. 그러면 나에서 다가 40 제일 적잖아요. 여러 가지 것 그쵸. 중에 나에서 마가 50 제일 적죠. 예. 다 마가 70 또 70, 50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엮어서 제일 적은 것들을 엮는데 하나는 또 그런 게 다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 그 중에 하나 정도 빼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해보시면 한 330 정도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이런 문제가 다 있어. 근데 사실은 이게 이산수학이나 이런 데 다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사실은 알고 보면 이런 식으로 기존에 했던 것들을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 충분히 대비 가능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기존에 나와 있던 이론들에 우리가 또 계속 접목을 시키면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거고. 네, 예. 왜냐하면 방금 말했듯이 저런 문제는 이런 식의 풀이 방법이 있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 샘플로 발표된 문제 중에서도 뭐 그 게임 이론 같은 것들, 게임 이론이야 그런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출제를 할 때 그 출제 원리가 있고 문제 채점의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거꾸로 공부하시면 좀 저걸 보고 괜히 겁먹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쉽게 표현하자면 이거 같네요. 그러니까 물고기보다 물고기 네. 잡는 방법에 관한 공부를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는 누워서 떡 먹긴 해요. 누워서 떡 먹으면 잘못하면 막혀서 굉장히 누워서 침 뱉기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표현인데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태진 씨가 이제 지원해서 해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정확하게 짚으신 거거든요. 기존의 어떤 필기 시험들이 왜 이런 시험을 보냐면 기존의 필기 시험들은 뭔가 외우는 시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고기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능력이 있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문제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물고기 잡는 법에 대한 그런 문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실적인 프로세스 훈련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NCS를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을 해야 된다고 쳤을 때 이 기초 능력 검사에 대한 훈련이 무척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고기 잡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익숙하시다면은 그 어떤 문제도 어려워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자, 이제 NCS 채용의 마지막 단계였죠. 오늘 알아볼 두 번째 단계이기도 하고요. NCS 면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참 이 NCS 면접 이 대본을 받아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 결국에 면접은 그래도 사람끼리 하는 건데 굳이 NCS 면접이 뭐가 다를까에 대해서 좀 궁금했거든요. 예. 일단은 그 NCS 면접의 어떤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구조화 면접입니다. 구조화 실제 우리 면접. 그 친구들은 이 구조화 면접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뭐 압박 면접처럼 느끼고 있는데요. 네. 실제 구조화 면접이라는 게 어떤 특정 상황을 제시한다던가 아니면 지원자의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그 상황, 문제, 행동, 성과 이 4가지 패턴으로 지원자의 경험, 상태, 행동, 사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면접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존의 기업 면접들을 보면은 뭐 인성 면접, PT 면접, 뭐 또 이생 면접이다 해서 등산 면접, 뭐 술자리 면접 있는데 이 NCS 면접도 좀 구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예, 그 NCS 면접은 크게 네 가지로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경험 면접, 상황 면접, 발표 면접, 그리고 토론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아마 지금 경험 면접하고 상황 면접이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네. 경험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자의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업 기초 능력이나 인성 같은 걸 평가하는 면접 방법이고요. 상황 면접은 어떤 특정 상황을 제시한 상황에서 그때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그 면접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형태만 보면 사실은 크게 대기업 면접과 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 네. 어떤 차이점이 세부적으로 있죠? 실제로 그 NCS 면접이 과거의 어떤 대기업 면접과 가장 차별화된 요소는 뭐가 있냐면요. NCS 자체가 그 지원하는 직무별로 세부 능력 단위들이 있고요. 그 네. 능력 단위를 기반으로 해서 체계적인 어떤 질문 문항과 그다음에 그 면접 평가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직무별 세부 능력 단위에서 그 친구들이 얼마나 그 직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일단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 차이 때문에 기존 대기업 면접과 NCS 면접이 좀 차이가 많이 날 거다라고 느끼겠지만 실제로 최근 들어 대기업의 이런 면접들도 직무 중심의 면접으로 변경되면서 구조화 면접들을 좀 많이 이렇게 실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업을 준비할 때 뭐 대기업이면 대기업, 공기업이면 공기업 이렇게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직무 중심의 취업 준비를 진행을 하시면 양쪽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 NCS 면접의 키워드도 직무 역량을 얼마만큼 보여주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명을 들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그 NCS 그 채용 프로세스상의 그 면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험 면접을 아마 우리 친구들이 제일 많이 생소할 것 같은데요. 그 경험 면접에 있었던 한 가지 사례로 여러분들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그 조직의 규칙이나 원칙을 신경 쓰면서 성실히 일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그 문제가 있었는데요. 실제 윤리의식을 질문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은 뭐 저마다 답변이 다르겠지만 어떤 윤리의식을 잘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모범 답안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범 답안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모범 과정이라는 표현이 좀 모범 맞을 것 과정. 같은데요. 예.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상황, 문제, 행동, 성과 요 네 가지 패턴의 그 스타 구조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네. 면접관들의 질문 프로세스를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모범 과정이라는 설명 속에 지금 네 가지 과정을 설명해 주셨고 그거를 스타 구조라고 표현해 줬어요. 스타가 뭐 약자겠죠, 그러면? 예, 그래서 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상황, 문제, 행동, 성과 이 네 가지 예. 구조로 얘기를 하는 건데 방금 말씀드렸던 예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상황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이런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그때 뭐 어떤 상황을 처했었는지 그리고 조직의 어떤 규칙이나 원칙이 무엇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질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영역에서는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라던가 그다음에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발생한 문제점들이 뭐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면접관들이 지원자한테 질문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행동 영역에서는 규칙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조직원들이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일을 처리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질문을 하고요. 끝으로 이제 성과 영역에서는 그럼 규칙을 어느 정도 준수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준수를 하면서 그 느낀 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로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꼬리를 묻는 질문으로 전개가 됩니다. 저렇게 네 가지 과정을 거쳐서 답변을 했을 때 좀 모범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각 과정의 약자를 기억하셔서 스타 구조라고 이제 표현을 해봤고요. 그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사실 답변을 하면서도 우리가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스타 구조하는데 텐 씨가 움찔하시는 걸 보니까 제 얘기 나온 줄 알고. 그러니까요. 네. 네, 우리 스타이신 김태진 씨와 같이 방송을 해서 영광입니다. 왜 그러세요? 네. 예, 네. 스타 강사님. 네,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받았습니다. 네네. 네, 실제로 이 본부장님이 예를 든 구조화 면접의 경우에 직무 경험이 없으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요. 직무 경험이 있으면 굉장히 간단한 그런 면접이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게 딱 NCS 채용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 대기업에서 직무 역량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면접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CJ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경영 지원 쪽의 지원자들한테 아예 재무제표를 짜보라고 이 상황을 준 다음에 실제로 재무제표를 짜보라고 실무를 줬대요. 그리고 뭐 영업을 지원하는 친구들한테는 자, 네가 여기 있으면 하루에 영업에 관련된 전화가 몇 통이나 올 것 같니? 라는 식으로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인턴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알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실무를 했으면 쉬운 질문이지만 안 하면 어려운 질문들이 있는데 실제로 직무 경험 있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굉장히 쉬운 질문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뭐 직업 방송에도 많은 학생들이 출연을 했고 또 네. 그분들과 인터뷰도 많이 나눠봤지만 의외로 직무 경험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뭐 방송인 기준으로 따지면은 계속 우리는 오디션을 보는데 우리는 경력자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인인데 경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럼 계속 경력이 없어 우린 떨어지나? 이런 것과 같은 상황인데 학생들은 조금 회의적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무급 인턴제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인턴을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예. 실무를. 근데 한국에서는 또 그런 것도 잘 안 되어 있죠. 그래서 나온 게 구조화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재무제표를 짜봐라고 했는데 실무를 안 했으니까 못 짜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 다 떨어뜨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구조화 면접, 본부장님 예를 든 그런 걸 주면서 자, 네가 만약 직업 기초 능력 아까 제가 소개드린 10가지 있잖아요. 아직 다 외우진 않아서 다시 한번 방송 참고해 보시기 바라는데 네. 의사소통 능력이나 뭐 수리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면접의 질문들을 주거든요. 그러면 본부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구조, 과정 이러니까 저러니까 저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프로세스가 합리적이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와서 배우면은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친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무 능력이 없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구조화 면접, 직무 능력이 직무 경험이 원래 있었던 친구들한테는 실제 직무적인 어떤 면접 문제들 해가지고 좀 이렇게 투트랙으로 생각하시면은 뭐 면접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준비 방법에다가 어떤 것들 좀 추가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군요. 네. 예, 좋습니다. 윤야석 본부장님께서도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될 준비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 그 실제로 지금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 경험이 없는 게 네, 네. 문제이긴 한데요. NCS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24가지 대분류로 직업에 대한 기준들을 일단 잡아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우리 대부분의 그 취업준비생들이 그 24개 대분류 중에 두 번째 대분류인 그 경영, 회계, 사무 쪽에 아마 지원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산업공학을 전공한 그 한 공대생이 두 번째 기준에 그 사무 파트에 그 품질 관리에 지원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우리 그 홈페이지 상에서 그 QM/QC 관리직의 세부 능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능력단이 품질 관리 파트로 만약에 들어가 보시면 품질 전략 수립이나 품질 정보 관리, 그다음에 뭐 서비스 품질 관리, 사내 표준화 등 한 15개 정도의 세부 능력 단위별로 직무 기술서가 아주 상세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실제로 직무 경험이 좀 없는 친구들은 이 직무 기술서를 먼저 정확히 이제 이해하신 다음에 자기가 이제 전공에서 들었던 어떤 수업에서 경험하신 어떤 그 지식이나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직무기술서에 맞게끔 일단 매칭을 시키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제 학교 전공에서 배웠던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 실제 내가 현실에서 써먹은 어떤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나중에 정리를 일단 잘 해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떠세요? 예, 실제로 그 면접 자체를 혼자 준비한다는 거 자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쵸. 보고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러 명이 같이 스터디를 구성해서 진행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스터디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운영하는 방법에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스터디 멤버를 구성하실 때 같은 직무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을 모여서 같이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이 하다 보면 정보 수집하는 데도 좀 더 용이하고 또 공유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직무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과 일단 스터디를 구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먼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직무 기술서를 서로 조사해 와서 충분히 직무에 대한 이해 수준을 일단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한 3차례에서 4차례 거쳐가지고 친구들이 먼저 그 아까 말씀드린 스타 구조, 그래서 상황, 문제, 행동, 성과 이 4가지 기준에서 직무와 관련된 예상 질문이나 답변서들을 다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고 그게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구체적인 어떤 면접이 준비가 되면 이제 실제 면접처럼 서로 뭐 역할을 친구들 그런 거 많이 하는데요. 뭐 압박 형태의 면접을 하던 아니면 꼬리식 그 면접을 하시던 이런 식으로 면접을 준비하시면서 체계적으로 면접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실제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모범 답안이 없거든요.
근데 그 모범 답안 자체가 실제로 학생들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준비한 내용들을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습을 통해서 자기 어떤 생각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실제 NCS 홈페이지에서 이런 채용 가이드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예상 질문 문제점들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NCS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서 직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것쯤은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직무에 대한 이해가 직무가 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을 떠나서 이 기업이 뭘 요구하며 나는 그에 맞춰서 어떤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어필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더더욱 NCS 준비에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좀 더 실질적인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제 2부 준비할 시간인데요. NCS 활용 가이드 2부에서는 하반기 공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모셔서 NCS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들이야말로 NCS에 대해서 정말 가장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과도 함께 그 궁금증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